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한밤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가로수를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끝까지 추격한 택시기사의 기지로 운전자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승객의 안전까지 생각했는데요. 경찰도 음주사고 도주차량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택시기사에게 감사장과 함께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8일 새벽 수원 건성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앞. 교차로를 지나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합니다. 이내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앞부분이 심하게 손상된 차량은 후진하더니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해 그대로 달아납니다. 인도에는 지나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택시기사 박지훈 씨였습니다. 박 씨는 사고를 내고 좌우로 휘청거리며 달아나는 차량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조심스럽게 추격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한 뒤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2km가량을 뒤쫓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 40대 여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당시 택시에는 승객 1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중간에 하차시킨 뒤 차량을 추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처에서 손님을 모시고 좌회전을 쭉 해서 나가는데 바바바바박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차를 잡아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손님한테 좀 일찍 내려주실 수 있냐, 사장님 가서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경찰은 음주사고 도주차량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박 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지난달 30일 운행을 시작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가 개통 후 첫 평일을 맞았습니다. 예상보다는 한산한 모습이었는데요. 승객들은 만족감을 표시하면서도 배차 간격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조선음 기자가 출근길 현장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오전 7시 20분을 넘긴 서울 수서역. GTX-A 열차가 도착하자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바삐 걸음을 옮깁니다. 오전 8시를 조금 넘긴 시각, 경기 동탄역에서 탑승객들이 열차 안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GTX-A 개통 후 첫 평일 출근길, 이곳 동탄역 승강장에는 승객들이 GTX-A를 타기 위해 몰렸습니다.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거리는 약 38km, 승용차로는 약 40분, 광역버스를 타면 1시간이 넘게 걸리지만 GTX-A를 타면 20분으로 줄일 수 있어 기대감이 큽니다. 하지만 예상만큼 혼잡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개통 전 출근 시간 이용 수요를 약 4,700명으로 추정했는데 개통 첫 평일엔 1,907명에 그쳤습니다. 광역버스나 SRT, 승용차 대신 GTX-A를 선택한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빠르고 쾌적한 환경에 더해 출근 시간도 20분가량 줄여줘 비싼 요금도 충분히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버스 타면 멀미가 많이 나는데 그 멀미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서 타게 됐습니다. 시간이 단축된다는 점에서 그 정도는 감안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개통 초기인데다 배차 시간이 10분에서 20분가량으로 긴 편이다 보니 행여나 운행 시간 등을 맞추지 못할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 시간 이렇게 딱딱 맞춰서 가는 것들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조금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근데 차 자체야 잘 만들었고. 국토부와 GTX는 현재 새 교통시설을 인지하고 교통 패턴을 변화시키는 시기라며 당분간 이용 수요 추이를 살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사기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투자 리딩방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자사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사칭 광고에 대한 강경 조치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의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는 초강력 조치입니다. 다른 플랫폼들도 잇따를지도 주목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구글이 자사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의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의 광고 정책 페이지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28일부터 공인 브랜드 등을 사칭해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이 사칭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나온 조치입니다. 사칭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말은 그냥 발뺌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게다가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받은 광고료를 도로 토해내지도 않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구글 등 외국계 플랫폼에서 유명인 사칭 광고를 한 뒤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채팅방에 개설된 투자 리딩방으로 유인하는 수법을 통한 피싱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사람을 모아서 마치 제가 거기 그 방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디에 투자라고 하고 사기성이 굉장히 짙은 말들을 해서.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도 사칭 불법 광고 유통 및 피해 방지와 채팅방 불법 명의 도용 관련해 긴급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내외 플랫폼 업계에 보냈습니다. 구글이 사실상 처음으로 실질적인 근절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다른 플랫폼도 관련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함께할 부통령 후보군 물색에 들어갔습니다. 과거 핵심 측근들이 줄줄이 등을 돌리는 배신의 쓴맛을 톡톡히 본 만큼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최대 인선 기준으로 꼽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2016년 대선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 후보와 함께 출마해 당선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하지만 2020년 이른바 대선 뒤집기 의혹과 관련해 당시 트럼프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며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비판에 앞장섰습니다. I really do believe that anyone who puts themselves over the Constitution should never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군 최고직관과 핵심 참모, 부처장관 등도 줄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부통령 후보군 선정 작업에 들어간 트럼프 캠프 내에선 이 같은 펜스 전 부통령의 배신 사례가 회자되며 이른바 충성심 있는 투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반응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10여 명의 공화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후보군 좁히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충성심을 높이 샀던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납치 상황을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포함된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바이든 캠프 측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성조기를 단 채 도로를 달리는 한 픽업 트럭을 찍은 영상인데 차 후미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결박당한 채 누워있는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이에 대해 정치폭력을 조장한다고 비판했고, 트럼프 캠프는 오히려 민주당 측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해 비열한 폭력을 부추겨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오는 4일 청명절을 앞두고 중국에서는 인공지능 기술로 숨진 가족을 되살리는 이른바 디지털 부활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가족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반응도 있지만 가상인간일 뿐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는 손자. 작년에 무엇을 샀냐고 묻자 기름 2멱을 샀다고 답합니다. 인공지능 AI 기술로 돌아가신 할머니와 영상으로 통화하는 것처럼 만들어낸 겁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사망한 가족을 AI 기술로 다시 살려내는 이른바 디지털 부활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쉽게 주문이 가능한데 20위안이면 사진 속 인물이 눈을 깜빡이고 50위안이면 입을 열게 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10여 년 전 어머니를 잃은 남성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我也马上要当爸爸，说我也会像以前你跟爸爸照顾我一样，我会把这个孩子照顾起来。 고인의 사진 몇 장과 음성 파일이면 어떤 내용이든 대화도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대만의 유명 음악 감독은
희귀 질환으로 갑자기 숨진 딸을 AI 기술로 실제처럼 복원시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头发留到现在也是有原因的，因为这边至少有一截头发是我每一天跟着我女儿的儿对儿童碰触。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산업의 시장 규모는 재작년 기준 128천 위안, 내년쯤에는 1,866억 위안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5년에서 10년 안에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AI 제품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운 사람과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저 가족의 모습을 한 가상 인간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越来越上瘾，他甚至是认知是偏差的，他现实的生活是严重去脱节的。 중국에서는 생성형 컨텐츠에 대한 지침은 있지만 디지털 부활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구체적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TV 배삼진입니다.